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는 것이고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인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라고 했는데, 68주간 비교해서 간단히 말하면 위고비가 싹센다보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 리투의원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살을 엄청 많이 뺐다. 꿈의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경제나 아니면은 투자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한 어떤 기업들의 굉장한 주가 상승 이런 걸로도 또 들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요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비만을 치료하는 주사제가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 처방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됐다입니다. 일단 위고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싹센다를 좀 언급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싹센다라는 비만 치료제를 들어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싹센다는 원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직접 뭐 배나 허벅지에 이렇게 주사를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여러 식욕 억제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싹센다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발전 또는 개량 또는 뭐 변형이 되어서 주 1회로 주사를 해도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만든 것이 위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싹센다와 위고비가 그럼 비슷하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정확히 작용하냐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복잡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기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싹센다와 위고비는 둘 다 영어로 GLP-1 아고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국말로 하면 G1의 유사체라는 말입니다. 이 GLP-1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우리가 개량을 해서 실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한 물질들은 반감기, 몸에서 반으로 줄어들도록 분해되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싹센다가 굉장히 좀 늘어났었고, 위고비는 거의 일주일까지 늘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되는 걸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뇌에 시상하부나 뇌관 이런 데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줄이고 포만감을 길게 증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배가 부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덜 먹게 하고 살이 빠지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은 이 GLP-1 유사체 자체가 그 약물학적 작용 중에 내장 지방을 빼는 효과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원래 배에 살이 있다라고 하면 피하 지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뱃살이 있고요.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장 지방이라는 것이 내장 안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배가 있으면 피부가 있고 뱃살, 그냥 잡히는 것이 이제 피하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복근과 안에 내장, 장기,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곱창, 대창 이런 거 먹으면 주변에 주렁주렁 이제 지방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장 지방이 점점 살이 찌면서 늘어나게 되고 전체 전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뭐 혈관 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등의 성인병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싹센다의 또는 위고비의 이 GLP-1 유사체 자체가 가지는 효능 중에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만병치료제 같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시되기 전에 미국에서 유명 배우들이나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화제가 됐던 그러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는 것이고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인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라고 했는데, 이걸 실제로 임상시험을 한 그 결과와 논문 데이터가 있어요. 68주간 싹센다를 사용한 사람과 위고비를 사용한 사람을 비교했고, 두 가지 모두 최고 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걸로 결과를 냈는데, 68주간 비교해서 간단히 말하면 위고비가 싹센다보다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만 간단히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로 체중 감소를 놓고 봤을 때 68주간 싹센다를 사용했을 때는 약 6%가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고, 반대로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는 16%의 평균적인 체중 감소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선 위고비가 체중 감소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또 하나 비만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허리둘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8주간 싹센다를 사용했을 때는 약 평균 6.6cm의 허리둘레가 감소가 일어난 반면에 위고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히 2배인 13.2cm의 허리둘레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위고비를 평균적으로 사용한 분들을 보았을 때 참가자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1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 참가자의 약 87%, 그러니까 거의 90%가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점은 이 논문 자체는 철저하게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나 약간의 과체중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거둘 거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비만 치료제라는 어떤 목적에서 볼 때는 싹센다보다 위고비가 훨씬 더 효과가 높았다라는 것을 임상시험으로, 그것도 68주,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이게 출시가 되고 굉장히 또 한번 핫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싹센다를 사용할 때도 그러했고 위고비 또한 그러한데 원칙적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의 승인은 BMI 30 이상 그리고 또는 BMI가 27보다 이상이면서 동시에 성인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을 때입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이상 지지혈증, 고지혈증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이러한 흔히 생각하는 성인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일 때는 우리가 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엄밀히는 비만 치료로서 어떤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싹센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러한 수치를 자신의 BMI를 계산해 보면 내가 좀 살이 쪘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까지 안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싹센다도 사실 국내에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의사와 상담하에 진료하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을 해야겠지만 우선 원칙적으로는 BMI 30 이상 그리고 성인병이 있는 BMI 27 이상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금기 사항이 있는데요. 싹센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싹센다의 금기 사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임신 수유 중인 분들에게는 금기 사항이고 실제로 사용을 하다가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중단을 하는 게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갑상선 수질암에 본인이 앓았던 적이 있거나 가족이 앓았던 것을 포함해서 갑상선 수질암의 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다발성 내분비성 선종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에 본인 또는 가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사항이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갑상선 암을 앓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긴 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갑상선 초음파라던가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작은 종양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일찍 떼어내는, 쉽게 말하면 진단율이 높아져서 치료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암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암의 여러 종류 중에 오로지 갑상선 수질암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만 금기사항이고 그 외인 경우에는 사실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금기나 주의를 말씀드린다면 싹센다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서도 꽤나 높은 효과를 나타냈었고 임상시험 결과도 좋았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사실 미국 FDA에서는 12세에서 18세 사이에서 95% 이상의 체중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라면 위고비를 권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금 말씀드린 절대적 금기사항 외에도 신장 이식 환자라던가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을 경우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의사 선생님과 진료 후에 처방을 받게 될 테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자신이 앓았던 질병이나 과거력들 또는 복용하고 있는 당뇨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상의 후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고비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고비의 용량 단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역시 싹센다를 써보신 분이라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싹센다 같은 경우는 한 펜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사를 하는 양을 돌려서 조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싹센다 영상도 많이 찍고 주사 방법 교육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싹센다는 한 펜에 0.6, 1.2, 1.8, 2.4, 3.0 이렇게 자기가 다이얼을 돌려서 그 용량만큼 자기가 맞으면서 펜에 있는 약을 소모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펜의 종류는 하나였고 내가 맞는 용량을 결정해서 맞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위고비는 똑같이 5단계의 용량이 있는데 각 용량마다 한 펜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위고비의 용량은 0.25, 0.5, 1.0, 1.7, 2.4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 한 펜을 주 1회씩 맞는 걸로 해서 4회 기준, 즉 한 달치의 약이 한 펜에 담겨 있고 그 약이 용량별로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가장 저용량의 펜을 처방을 받게 되고 이 펜은 언제나 0.25mg만큼만 주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4회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달을 쓰고 내가 양을 증량을 하겠다. 원칙은 4주 뒤에 증량을 하는 것인데 쓰다가 이제 뭐 불편이 있다던가 부작용이 있다던가 하면 증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은 4주마다 0.25, 4주 뒤에 0.5, 또 4주 뒤에 1.0, 또 4주 뒤에 1.7, 마지막으로 4주 뒤에 2.4, 그리고 2.4로 꾸준히 계속 쓰는 것. 위고비 같은 경우는 5단계의 펜이 각각 종류가 다르게 있다. 그리고 한 펜이 4회 분량, 4주치의 약이 한 펜에 담겨 있고 그 용량을 4번 맞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삭센다의 사용법과 똑같습니다. 바늘을 꼽아서 자기가 직접 배에 주사를 하는 형태가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삭센다는 바늘을 따로 샀어야 했는데 위고비는 펜을 사면 바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사고 거기 있는 바늘을 사용해서 4주간 4번 맞으면 되는 이러한 방식이 되고요. 주사를 하는 방법은 보통은 뭐 배꼽 주변으로 2cm 정도, 뭐 1cm 정도 복부에 가장 많이 맞게 되는데 배꼽 근처에 도톰한 피하 지방을 자기가 잡으면 잡히실 거예요. 왜냐면 비만이니까. 그럼 이제 그걸 잡고 소독을 하고 이 다이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위고비의 뭐 데모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얼을 이렇게 쭉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용량이 한 펜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돌리면 0.25까지 되고 이거를 빼서 여기에 바늘을 꼽고 소독을 한 다음에 찌르고 얘를 꾹 누르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실제로 바늘을 꼽으면 쭉 하고 나오게 되고 이 다이얼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닦고 다이얼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꼽고 이제 쭉 찔러서 누르면 따라락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 돌아간 후에 약 6초 정도를 그대로 가만히 꼽고 있다가 그 다음에 버튼을 떼면서 동시에 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빼고 바늘은 버리고 요거는 닫아서 이제 개봉한 후에는 상온 보관이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하거나 뭐 들고 다니거나 여행 갈 때 챙겨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뭐 꿈의 만병 뭐 통치약처럼 소개가 되고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말을 해도 모든 약에는 부작용과 뭐 불편이나 또는 중단을 해야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끼는 부작용과 불편은 소화기 계통 부작용 불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식욕을 억제하면서 위장 관계의 배출 시간을 좀 천천히 하면서 포만감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복부 팽만감, 좀 쉽게 말하면 헛배 부르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삭센다를 좀 써봤었는데 그리고 위고비가 나오면 저도 이제 써볼 예정인데 쓰면 어떤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약간 뻥튀기를 먹은 것처럼 헛배 부르는 느낌이나 그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식거린다거나 조금 더 세게 느끼는 분들은 실제로 토를 한다거나 또는 변비 또는 설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약간의 심박수 증가,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뭐 저혈당, 혈당이 잠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 주사를 하고 나서 피부가 빨갛게 좀 간지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실제 삭센다를 사용할 때 느꼈던 부분인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무시하고 쓴다거나 조금 더 깊은 바늘로 바꿔본다거나 주사 부위를 바꾸는 걸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될 경우에는 이것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려움이나 이런 것을 뭐 피부 연고나 알러지약을 조금 복용을 한다던가 등등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을 해나가면서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붓는다거나 눈꺼풀이 붓는 등 좀 심한 알러지 증상을 보일 때에는 빨리 병원을 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삭센다나 위고비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삭센다를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걸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부작용이 혹시 삭센다보다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임상시험 논문 결과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구토가 뭐 위고비가 조금 더 높고 췌장이나 담낭 관련한 부작용은 뭐 위고비가 더 낮고 이렇게 좀 다양한데 크게 볼 때에는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작년 4월쯤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고 국내에서 사실 비만 치료제로 주 1회 주사하는 걸로는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